자, 벌써 이제 10강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도형. 완전히 격파. 알겠죠? 그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일단 이 앞쪽에서는 삼각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잡으실 거고요. 삼각형도 여러분 그래 봤잖아요. 특히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반드시 필수로 이 강좌를 들으라 그랬었는데 뭐 삼각형이 나오고 뭐 중점 연결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날 헷갈리고 또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암기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 이유까지 완벽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정수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준학 수학의 재해석 도형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맞곡지각, 동의각. 이건 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뭐가 다른 거? 똑같다는 거. 얘가 지금 30도고요. 얘가 지금 똑같이 30도. 얘가 30도면 얘도 30도. 얘가 50도면 얘도 50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게 평행하다는 기호입니다. 두 개가 지금 평행할 때 어떤 선을 하나 그었고, 이랬을 때 이 동위각은 서로 같다. 평행한 두 선을 그었을 때요. 또 직선 하나를 딱 긋게 되면 이때 이루는 각이랑 이때 이 각이랑 서로 동위각이다. 동위각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다. 얘가 30도, 얘 30도, 40도, 40도 이런 얘기고. 그럼 이놈의 동위각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랑 각도가 또 똑같다는 얘기고. 또 얘랑 또 막곡지각이랑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도 같고. 그죠?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동위각 이런 얘기고요. 엇각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엇각이 서로 같은 거야.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똑같대요. 얘는 왜 같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각과 이 각, 엇갈려서 있는 각이라 그래서 엇각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이때도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이유는 그렇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랑은 뭘로 같으니까 시작 동위각으로 같으니까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똑같다면 얘랑은 뭐로 같으니까 시작 맞곡지 각으로 같으니까 그렇죠 이 각 모두 다 같다 전체적인 표현을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은 맞곡지 각으로 같다 얘들은 엇각으로 같다 얘들은 동위각으로 같다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게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야 이런 문제 한번 내보자 삼각형에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죠 이거 왜 180도니?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명제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아무렇게나 막 생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을 잡아도 좋아 이 각과 이 각을 다 더하면 180도라면서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걸로 증명이 돼요 저걸로 증명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저걸로 증명이 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180도가 되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얘를 밑변으로 보고 이 밑변과 평행한 거를 마주보는 꼭지점에다가 얘랑 서로 평행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그럼 봐라. 이 각이랑 똑같은 각은 어떤 각이냐? 얘를 A각, 얘를 B각.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이 각을 뭐 알파, 이 각을 베타, 이 각을 감마라 그러면 이 각이랑 똑같은 거는 이 각이다. 얘 감마다. 왜 감마? 그렇죠. 엇각. 평행한 두 개가 있을 때, 엇각이 아니고,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은 거구나. 미안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다. 이게 무슨 각으로 시작? 엇각으로 서로 같다.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었다. 엇각으로 서로 같고. 얘랑 지금 평행하니까. 또 하나, 얘가 지금 베타인데요. 이 각과 이 각도 서로 엇각으로 서로 같죠. 그죠? 얘 베타면 얘도 베타다. 알잖아.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다 더한 게 180도라 그랬는데 그것은 알파, 베타, 감마가 그렇지 이 노란색 선에서 요 각과 서로 똑같으니까 그죠?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중요하네요. 엇각, 동위각, 막곡지각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 따라서 뭐를 증명할 수 있다? 삼각형 세 내각의 총합이 언제나 얼마가 된다는 거. 180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각형의 네 내각이지. 네 내각. 네 내각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입니다. 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막 생겼다 그럴까? 이때 내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생길 텐데 이 네 내각을 모두 다 더하시오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360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죠? 기억할 거야. 삼각형은 180도 사각형은 360도 그럼 오각형은 딴 이 각을 총 5개를 다 하면 또 무슨 각이 될까요? 이런 것도 모두 다 뭘로 증명하는 거야? 그렇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4개의 각도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이걸 푹 자르면 되잖아. 그럼 결국 삼각형 몇 개야? 2개거든. 결국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니까 당연히 사각형이 모두 다 더해버리면 360도 어떻게 나온 거야? 180도를 몇 번 하면 된다. 시작. 3번 하면
세 번이 아니라 두 개. 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구나. 오각형의 모든 내각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삼각형 몇 개 생기는지 잘 봐봐. 몇 개 생겨? 세 개 생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180도가 몇 개 있으면 된다. 시작. 세 개 있으면 된다. 그래서 540도가 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것도 지금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요. 삼각형 이야기에 지금 처음이니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3cm야. 얘가 지금 4cm 이렇게 돼 있어. 3cm, 4cm는 좀 별로 어울리지 않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 6cm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10cm 이렇게. 10cm. 예를 들어서 얘가 3cm, 얘가 4cm.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하시다고요? 안 이상할 수도 있어. 대충 보면. 나는 딱 보니까 이상하던데. 왜 이상하느냐? 얘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왜? 얘가 지금 10cm라며. 근데 얘 하나가 4cm, 하나가 4cm면 4cm짜리 선문 아무리 만들고 3cm짜리 아무리 선문 만든다 그래도 이게 3cm가 더 모자르죠. 10cm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 짧은 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삼각형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제일 긴 변이 있더라 그래도 얘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제일 긴 거보다 더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4고 얘가 3이고 얘가 10일 때는 두 개를 더해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으로 한 변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가다가 끊길 수밖에 없다. 이거야. 모자르다 이거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제일 긴 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는 오히려 더 커야 된다. 그게 바로 삼각형의 기본 성립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일 긴 변을 지금 A라고 잡으면 이게 이제 제일 긴 변, 제일 긴 변, 뭐 가장 긴 변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것도 괜찮은데 가장 긴 변이라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가장 긴 변이 오히려 더 짧아야 된다는 거. 다른 말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당연히 얘보다는 커야지 삼각형을 이룬다는 거. 그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각, 역각, 둔각 삼각형의 성질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포자를 위한 중앙수학 특강 10강, 11강, 12강 이 뒷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원의 성질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중학교 도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여러분에게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 워낙 그 중학교 도형을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뭔지 아시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었어. 이게 뭐였니? 이거였거든. 세 각 중에서 어느 하나가 시작? 90도인 거. 조금 전에 증명돼 드렸지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얼마예요? 180도니까 얘가 90도면 나머지 두 개 더해서 얼마 시작? 90도. 여러분 90도보다 작은 각을 무슨 각이라 그래요? 90도보다 작은 각. 작은 각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걸 예각이라 그래요. 이거 무슨 각이라 그런다고요? 예각.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0도와 90도 사이인 거.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90도보다 작은 거. 이런 각 세타라 그러자. 이 세타라는 각을 사람들 뭐라 시작? 예각 이렇게. 둔각은 뭐게요? 그렇지. 90도보다 큰 거. 90도가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이런 각을 사람들 뭐라 그러지? 시작. 둔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각? 둔각 이렇게 얘기하고 90도인 것을 무슨 각이라 그래? 시작. 직각 이렇게 얘기한다. 직각. 직각삼각형이란 건 뭐냐면 세 내각을 봤을 때 얘는 직각이고 나머지 두 각은 무슨 각이야? 이건 당연히 예각이겠지. 왜? 두 개 더해서 90도가 돼버려야 돼. 세 개를 다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여기서 9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90도니까 각각은 90도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예각이고 얘도 예각이고 하나만 직각이죠. 하지만 얘네들을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각이 모두 다 직각이라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세 각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직각일 때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시작.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하나가 직각일 때를 사람들은 직각삼각형이라 그래요. 선생님 둔각삼각형은 뭡니까? 둔각삼각형도 어느 하나가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당연히 얘는 예각이에요. 얘도 당연히 예각이에요. 직각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얘가 지금 둔각이죠. 그러니까 세 내각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둔각이라는 게 있으면 걔를 무슨 삼각형? 얘의 둔각삼각형이 아니라 시작. 그냥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한다. 둔각삼각형이라고 해서 모든 각이 다 둔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딱 하나만 적어도 하나가 둔각인 것을 적어도 하나 그러기도 뭐하고 그냥 둔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을 둔각삼각형. 그럼 예각삼각형이 뭐게요? 그렇죠. 이거는 세 개가 모두 다 예각인 거. 예각으로만 이루어진 삼각형을 사람들이 예각삼각형.
이것도 예각, 이것도 예각, 이것도 예각일 때를 사람들은 예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긴 변을 C라 그럴까요? 제일 긴 걸 C라 그러고 나머지 두 개를 A와 B라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B변의 제곱이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이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없으면 어떻게 따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긴 변을 C라 그러고 나머지 두 변을 A 또 하나를 B라 그랬을 때 이 C의 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비교했을 때 둔각이면 아무래도 직각보다는 둔각일 때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럴 때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 직각이 되지만 C제곱 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 되는 시작? 둔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예각삼각형일 때는 제일 긴 변이 C고 나머지 두 변이 A와 B였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한 거랑 C제곱을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주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오히려 시작 작은 거. 이랬을 때를 사람들이 예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쳐서는 안 돼요.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 다다음 강좌에서 원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거든요. 원의 성질을 가지고도 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원이랑 직각이랑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 그냥 한 번 정도만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거죠. 이럴 때는 등호가 성립하고 예각삼각형에서는 제일 긴 변이 오히려 더 작은 거고요. 둔각삼각형에서는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조건이요? 합동 조건. 합동 조건은 나중에 닮은 조건이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합동 조건이란 건 이거예요. 합동 조건. 합동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합동이라는 거는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을 합동이라 그래요. 닮은 삼각형이 아니라 완전히 같은 거. 똑같은 삼각형.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4야. 이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가 6이에요. 이 길이가 6이고요. 이 길이가 4고요. 이 길이가 3이에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으면 당연히 합동일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지 않더라도 그냥 주어진 게 두 변의 길이가 일단 같다는 게 보여지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보여지고 가운데 끼인 각이 또 같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15도가 되는데 45도가 되는데 얘도 똑같이 45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변의 길이도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여주지 않더라도 끼인 각이 또 서로 같다는 걸 보여주더라도 또 합동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합동 조건이라는 것은 세 개 중에 어느 한 조건만 만족시켜도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게 하나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이걸 사람들은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봤죠? 그죠? SSS 합동이라는 게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아까처럼 3, 4, 6, 3, 4, 6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만 보여주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만 보여주고 그러면 그 끼인 각이 서로 같았을 때 끼인 각이 이 각을 사람들은 A라고 많이 쓰죠. 앵글이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S인데 가운데 A 가운데 끼인 A가 서로 같다 그래서 SS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두 변의 가운데 있는 끼인 각이 서로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SAS 합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변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SSS 합동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무조건 합동이다. 또 하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거기에 끼인 각이 같을 때는 또 합동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SSS 합동 또 SAS 합동. 이걸 또 사람들 보통 사스 합동이라 그러기도 했었는데 옛날에. 사스. 이걸 읽으면 사스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러지 않고요. 이러지 않고 변의 길이는 잘 안 가르쳐주네. 변의 길이는 잘 안 가르쳐주고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이 각이 뭐라 그럴까? 이 각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45도 좀 작은 걸로 하자. 30도로 한번 가볼까요? 이 각 30도로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 이 각이 이 각 30도로 가지 말자. 이 각을 60도로 가겠습니다. 이 각 60도로 가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각도 똑같이 60도로 가고. 그럼 이 각이 60도야. 이 각이 45도야. 이 각이 60도, 이 각이 45도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두 각이 서로 같죠? 세 각 중에서. 그럼 나머지 한 각도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세 개 더해서 180도니까. 세 개 더해서 180도니까. 그럼 이 각은 얼마겠어요? 두 개 더하면 105니까 75도죠. 여기도 얼마야? 75도야.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세 각이 같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보기엔 힘들어. 왜 합동이라고 보기엔 힘들까요? 그렇죠. 세 각만 같으면 닮은 삼각형도 될 수 있거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야. 얘를 막 두 배로 막 확장했어,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45도야. 여기는 60도야. 여기는 75도야. 이럴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하지만 이 삼각형은 자꾸 이상형 크니까 합동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무슨 음이라 그래, 시작. 닮음이라 그런다고요. 닮았다고 해서. 닮음이랑 합동은 구분을 해줘야 돼. 따라서 이런 합동 조건은 없어. A 합동 조건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는 없어. 이런 건 없어. 세 각이 같다 그래서 합동인 건 아니고요. 세 각이 같을 필요 없이 두 각만 같아도 세 각이 다 같다는 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닮긴 닮되 대응하는 두 쌍의 면이 완전히 또 똑같다. 변의 길이마저도 또 똑같다. 60도와 45도 사이에 있는 변에 이쪽도 60도와 45도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마저도 같다 그러면 각도도 같고 변의 길이 하나가 같다 그러면 또 이삼각형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시작. 합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 합동 조건이 뭐냐? 여기 앵글이죠. 여기 앵글이고 가운데 끼인 변. 이거는 S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A, S, A 합동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SS 합동, 사스 합동, 아스 합동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은 그냥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수능에서 필요한 건 아니야. 뭐 고등학교 수능에서 다음 무슨 합동 조건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거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딱 보고 그냥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풀 필요 없이 우리들은 지금 수능에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던 거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얼마나 시작? 180도가 되고 사각형은 360도고 오각형이 720도가 아니죠. 18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잖아. 그죠? 3개 있는 거니까 얼마였어요? 시작. 540도가 돼야 돼요. 어머, 오각형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540도로 살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대내각의 합과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쪽으로 보세요. 저와 함께 하시죠. 아무렇게나 막 생긴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각을 무슨 각이라 그래요? 내각.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각. 선생님 예각이라면서요. 예각이라 그래도 되는데 내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안내자.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중국말 잘 모르지. 이게 내각. 안내자고. 이거 아세요? 이거? 박과 내자라는 얘기인데. 내외는 아시죠? 내외.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을 사람들은 삼각형의 내각이라 그래요. 안내자를 써서.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외각이라 그래요. 바깥 외자를 써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봐. 잘 봐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 각을 알파라 그러겠어요. 이 각을 베타라 그러고 이 각을 감마라 그러겠어요. 그럼 설명 잘 들어봐. 설명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180도죠. 그럼 잘 봐. 이 감마에다가 얘네들을 더하면 180도죠. 다시. 감마에다가 이 두 개를 더하면 180도야. 여기에다가 이 두 개를 더하면 180도야. 근데 또 이 감마에다가 얘가 지금 일직선이니까 외곽을 더해도 180도죠. 감마에다가 외곽을 더해도 180도, 감마에다가 두 개를 더해도 180도야. 그 얘기는 두 개를 더한 거와 외곽은 서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시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잘 들어봐. 한 외곽의 크기는 마주보는 걸 보통 대라 그러는데 내각 마주보고 있는 내각의 합과 같다. 이 안쪽에 있는 내각 말고 외곽은 이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길이는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문제로서도 좀 어느 정도 좀 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 쉽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이거 중학교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120도가 하나 주어졌어요. 좋아요. 120도 주어졌고 90도도 하나 주어졌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참 좋아요. 이때 A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이 각을 구하래. 이 각을. 어떻게 풀자는 얘기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얘를 외곽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얘가 외곽이면 얘가 내각이죠. 근데 이 내각 말고 나머지 두 내각. 얘랑 얘. 두 개 더한 것이 뭐랑 똑같이 시작? 120도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90도라면 얘 몇 도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3m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안 풀어도 돼. 어떻게 풀어도 돼? 얘가 180도죠. 얘가 180도니까 얘가 120도면 얘 몇 도야? 얘 60도일 거 아니야. 90도니까 이게 몇 도야? 3m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중학교에 나오는 개념을 하나씩 다 보자 이거지. 이 외곽은 내 내각의 합과 같구나. 한 번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이등변 삼각형 한번 가보시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면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말 그대로.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여기서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이등변 삼각형의 생각의 재료가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 이 각과 이 각이 있잖아요. 밑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요.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베타지만 결국 얘가 60도면 여기도 몇십 도? 60도가 되고 얘가 30도면 여기 몇 도? 30도가 되고 얘가 50도면 마찬가지 여기도 5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또 내각, 마주보는 밑각이라 그러거든. 밑에 있는 각이라 그래서 밑각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시작. 서로 같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질 말고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뭐게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성질인데요.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수선이라는 게 수직인 선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밑면을 뭐 한다 시작. 수직 2등분 한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꼭지점에서 어디에다가, 그렇지, 밑면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는 무슨 도형이 되는 거야? 완전히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왜 합동입니까? 무슨 합동 조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공통이니까 S 합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얘 두 개가 서로 합동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의 값, x 뭔데? 이 길이 구하래네. 선생님 이 길이를 어떻게 따집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얘가 75도고 얘가 30도죠. 그러면 삼각형 세 내각이 총합이 얼마야?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5도잖아요. 105도야. 뭐가 더 필요하니? 75도가 더 필요하네. 그죠? 그럼 얘가 몇 도라는 얘기야? 75도. 밑각의 크기가 같네? 그 얘기는 무슨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이 길이 같네요, 선생님. 이렇게 찾자는 거죠. 따라서 얘가 3이면 얘도 뭘 것이야? 시작. 3일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예제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뭐, 금방 끝나요. 재밌네, 여러분. 삼각형의 성질.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너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도 좋고. 이게 몇 도야? 이게 x죠. 우리 집에 x 구하는 거지. 이거를 외곽으로 보자. 무슨 각? 외곽. 외곽으로 보면 이 내각 말고 마주보는 이 대내각에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야? 그게 바로 x네요. 그럼 얘만 알면 게임 끝이네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은 서로 같을 거니까 세 개를 더해서 180도라면 180도에서 일단 30도를 빼. 그럼 두 개 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30도 빼면 얼마야 시작? 150도. 근데 150도를 얘들이 나눠 가져야지.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시작? 75도가 필요하다 이거야.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려면 두 개를 더한 거와 같다 이거지. 따라서 답은 몇 도 시작? 105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제 볼까요? 재밌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와 AC가 서로 같은 삼각형에서 120도일 때 뭐의 길이를 구하라? 각 A의 크기를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 이 각의 크기는 뭐 그냥 귀엽게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걸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지금 120도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8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도잖아요? 60도잖아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밑각이 서로 같다는 거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60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두 개 더해서 120도라면 얘도 몇 도? 그렇지, 얘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였네. 그래서 답은 60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와우, 문제 되게 많네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그죠? 너무 풀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등변 삼각형 뭐를 이용하자? 그렇지, 밑각 얘도 x가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네. x 더하기 x니까 얼마야? 2x. 거기에다 뭘 더하면? 70도를 더하면. 아예 식으로 풀어도 되겠다. 얼마야 시작?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죠? 살짝 이쪽으로 넘어가면 2x 이퀄 몇 도 시작? 110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따라서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x를 구하라 그러면 2, 55. 그래서 정리된 답이 시작? 55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x, y의 값을 구하시오. AD는 각 A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랬어.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이등변 삼각형의 두 번째 성질이야. 어떻게? 밑변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내는 걸 수선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수직으로 내린 선을 수선이라 그래. 수선을 내리면 이 밑변을 뭐 한다 시작? 수직 2등분 한다 그랬어. 2등분 한다는 얘기가 이 길이랑 뭐 하다는 얘기야 시작? 똑같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 길이 100% 똑같은데 이 전체가 6cm라 그랬으니까 각각은 몇 cm일까? 그렇죠. 3cm. y도 얼마 시작? 3cm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 각을 구하자네, 이 각을. 각을 구하려면 너무 쉬운 게 여기가 지금 90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40도래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돼요. 왜? 9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에 세 개를 다 더해서 180도인데 직각삼각형은 나머지 두 예각의 합이 90도잖아요. 따라서 얘가 40도면 몇 도다? 50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x는 50도, y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중학교 도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요. 삼각형의 외심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그죠? 삼각형의 외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인데요. 삼각형 ABC의 외심. 외심을 하기 전에, 외심 전에, 저기 있습니다. 오심. 오심. 이게 뭐 그 심판이 잘못 심판했다 그래서 오심이 아니라, 5심 이런 게 있어요. 5심. 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심이 샤프심이 아니고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야? 삼각형의 오심.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심? 오심. 삼각형의 오심. 오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돼. 꽤 어렵다. 하나는 외심. 하나는 외심. 그 다음에 내심. 내심. 그 다음에 수심. 수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이상이 전혀 필요 없는 방심. 정말 이거는 진짜 방심해도 되는 게 방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딱 오심 그리지 말고 앞으로는 삼각형의 시작 40만 하면 됩니다. 40. 그런데 야, 이 얘기하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삼각형을 정리하려는 이유가 이거야. 너무 중요해. 얘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특히 뭐 이과 학생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맨날 나오는 게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나중에 이과 학생들 공간도에서 맨날 나오는 거.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 삼총사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것도 모르죠. 왜 무게중심이 2대1로 내분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외우셨잖아요.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도대체 외심이 뭐고 내심이 뭔지, 외접원의 중심이라 그러는데 왜 얘가 삼각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지, 내심이라는 거는 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지 이런 얘기 다 하자고요. 그래야죠. 그럼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삼각형의 사심 제일 중요한 거,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이 네 가지를 공부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제 첫 번째 외심입니다. 외심. 뭐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뭐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심이 뭐냐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어떤 삼각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깥에서 접하는 원을 바깥에서 접했던 안쪽에서 접했으니까 접원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접원, 접하는 원, 접원. 그 중에서 바깥에서 접했으니까 원이 지금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접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외접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 정말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지금 파란색 원이 있잖아요. 얘도 접원은 접원인데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원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안쪽에 있다 그래서 안쪽 내자를 써서 내접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나오고요? 외접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나는 뭐야? 내접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외심은 이거야. 뭡니까 선생님? 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심이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심을 얘기하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한 이 정도 있겠네요.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요. 이 삼각형이 뭐라고요? 외심이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원을 얘기 안 하면 무조건 외심은 못 구하는 겁니까? 외심 구하려면 무조건 원을 그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삼각형만 가지고 외심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게요? 그렇죠.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잘 들어야 돼 지금. 설명 잘 들어 지금.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잘 봐야 돼. 얘를 여기에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점. 딱 얘가 지금 가운데 중점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수직으로. 이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 이 변두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라 그러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세웠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떵떵 이렇게 할까?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을 걷겠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딱 선을 그어. 수직으로 딱 선을 그으면 어머 깜짝이야.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거든요.
얘 무조건 만나게 돼 있는데 이 점을 뭐라 그래 시작. 외심.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외심이라 그러지 말고 수직 이등분 선심 이러던가. 왜 하필이면 외심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걔를 만들면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원의 성질, 물론 우리가 이 다음 강좌에서 공부하겠지만 원의 성질 하나만 미리 땡겨서 얘기해 드릴게요. 원의 성질은 여러분 이런 걸 현이라 그래요. 현이라 그러는데 이런 성질이 있어. 원의 중심에서요. 현의 수직으로 수선을 긋잖아요. 걔는 항상 2등분한대요. 이런 선이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긋잖아요. 그럼 언제나 2등분 수직 2등분한대요. 이런 성질이 원에 있기 때문에 잘 봐요. 잘 봐요. 얘를 현으로 보면 되죠. 얘가 왜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왜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 세변의 수직 2등분의 교점인지 이제 느껴지세요? 그렇죠. 외심에서 이 변에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항상 2등분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항상 2등분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은 삼각형 세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은 외접원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외심이 이 변에 수선을 가지고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수직 2등분선이거든. 수직 2등분선은 반드시 뭘 지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돼 있으니까. 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돼 있으니까. 세 개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일 수밖에 없어?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외심은 정리. 외접원의 중심이다. 참 좋은 얘기고요. 또 하나 정리. 삼각형 세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외심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성질이라고 있는데 그 성질이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외접원의 얘가 지금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삼각형에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생각해봐. 얘가 반지름 아니니? 그렇죠. 얘가 반지름이죠. 원을 보세요.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니까. 그죠? 반지름. 근데 이것도 뭐야? 반지름. 이것도 뭐야? 반지름이니까 얘가 반지름,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겠지. 이거를 삼각형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아, 외심의 성질,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뭐하다 시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외심의 성질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 외심의 뜻은 삼각형 세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군요. 삼각형 세변의 뭐?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군요. 이건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요. 이거 지금 다 이해되죠?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고. 그 다음에 성질은 뭐라고요? 그렇지. 이 길이. 외심에서 꼭점까지의 거리가 결국은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도 반지름, 이 길이도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아. 이거 외운 거야? 외우지 마. 원 하나만 그으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이잖아요.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삼각형의 각각의 외심의 위치를 표시하라 그러네요. 외심의 위치를 표시하라 그러네. 외심의 위치를 표시하라 그러면 뭐 선생님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이 정도? 그래, 좋아.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게요? 빗변에 있고요.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바깥에 있대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머, 선생님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외심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거는 안에 있고요. 이거는 빗변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원의 성질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원에 가서 얘기할게. 그 이유 얘기하기 싫어. 지름을 잡고 이걸 이제 사람들 원주각이라 그러는데 원주각 항상 수직이야. 그건 내가 언제 얘기해 준다고? 원 때 얘기해 줄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삼각형에 매진하자고. 그러면 결국 이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어떤 원에 뭐 한다면? 내접한다면 다른 말로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을 그으면 언제나 그 외접원의 지름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됩니다. 그 말은 외접원의 중심을 이 삼각형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시작? 외심이라 그러니까. 외심은 언제나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지름상. 다른 말로 빗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걔는 가운데점이라는 얘기죠. 빗변의 중점이라는 얘기지. 얘가 외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접원 만들 때는 얘가 지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름이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둔각삼각형에서는요? 둔각삼각형을 생각해봐. 지름이 나타날 수도 없어. 둔각삼각형이면 한쪽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 웃었던 게 좀 이상한데요.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치, 이것도 외우지 마. 여러분 중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아니니까 외우지 말고. 이걸 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각삼각형 외우시면 내부에 안 나와, 수능에. 안 나오는데 이걸 한번 그냥 봐두자.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이제. 옛날에는 외웠지만 중학교 때 우리 외웠던 거 알거든. 맨날 나왔으니까 이 문제. 하지만 외우지 말고 이제 이해하자라는 얘기야. 그만큼 컸으니까. 아시겠죠? 다 이해할 수 이렇게 내가 지금 잠깐만. 선생님 그거 안 나오잖아. 선생님 그거 안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 중학투학 톡강을 EBS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재료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이 약한 이유는 고3 학생들이 미적분이 약한 이유는 절대 미적분이 약한 게 아니야. 생각의 재료가 없어서 그래. 옛날부터 쌓아 올라간 기울기 개념이라든가 자잘한 생각의 재료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미적분이 약한. 그게 약한 거라고. 그것처럼 공간도형 벡터 쪽에서 이과 학생들이 약하거나 아니면 문과 학생들도 무한등급에서의 도형 문제, 삼각형 문제, 원 문제에서 약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도형 문제에서 약한 이유는 생각의 재료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생각의 재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외심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다음 그림에서 점 5는 A씨의 중점. 이게 뭐야? 외심이네요. 외심 딱 보이잖아. 외심이네요. 그죠? 직각삼각형 외심 어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지름이 되면서 그게 가운데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X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너무 귀엽게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지만 이것도 같다.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가 아니죠.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길이도 같아요? 그렇죠. 얘기했잖아. 그치?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게 외심에서 어디에? 각 꼭지점에 그은 거리는 항상 같다 그랬어요. 이거 반지름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X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각의 외각 아닙니까? 외각은 이 내각 말고 마주보는 얘의 합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얘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와 배운 거 다 나오네. 밑각이 서로 같을 것이고 따라서 이게 두 개 더한 것이 외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다 몇 도시죠? 60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재밌죠 그죠? 중학수학도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런 느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알아. 특히 이과 학생들은 막 공간내용 벡터를 막 쑤셔서 풀거든요. 나 대충 봐가지고 있다 이거 이거 뭐 보조선 괜히 한번 그어보고 그러다가 우연의 일치로 시나리오에 맞으면 맞고 그게 안 나오면 틀려버리고 맨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내가 맨날 쑤셔 푸는 인간들 맨날 그러는데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모든 건 다 명확하게 근거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면서 도형에 대해서 밑바탕 재료가 완벽해진다는 얘기. 그래요. 좋아요. 삼각형 ABC는 외심이다. OAB가 40도다. 와우. OAB가 40도. 요게 지금 40도라는 얘기입니다. OBC가 20도다. 이게 20도다. 그 다음에 얘는 외심이다. 얘는 외심이다. 이때 뭘 구하라? X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X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 각과 이 각은 똑같을 것이다.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괜히 그럴 것 같다. 이런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왠지 같을 것 같다. 안 돼. 이게 내심이라 그러면 같거든요. 좀 이따 내심도 공부하겠지만 내심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얘가 외심이라 그러면 이 외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이게 뭐하다 오시죠? 이게 같다라는 걸 이용하자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걸 이용하자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를. 그러면 결국 얘가 몇 등변 삼각형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20도면 여기도 몇 도예요? 20도. 왜? 밑각이 서로 같다. 얘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40도면 얘도 몇 도야? 40도. 이렇게 찾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여기의 각도가 X라면 여기의 각도도 얼마시죠? X가 되고 여기가 X면 여기도 똑같이 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여기 있는 내각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0도. 이거 두 개 더하면 40도. 현재까지 140도. 거기에 뭐만 더하면 돼? X랑 X를 더하니까 2X까지 더해주면 총 180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 시작? 80도. 120도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흥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80도, 100도, 120도. 120도 더하기 2x가 180도니까 2x는 몇 도야, 시작? 60도. 따라서 x는 몇 도, 시작? 30도.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 명확한 근거. 아름다운 이야기. EBS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학수학 도형, 그중에서 삼각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외심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삼각형 내심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모의 나오는 반드시 복습하시고 이거 가지고 막 5단계 복습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듣고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